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프링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이제 한번 돌려보고 하는 시간을 갈 텐데, 먼저 이거를 그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이 회사의 도메인을 맨 처음에 거꾸로 해서 패키지를 쓴다라는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회사의 도메인은 이제 제락.org예요. 제락.org. 그래서 3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패키지명을 org.제락의 컨트롤러라고 지정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제 컨트롤러 자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 개 써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패키지를 나눌 때에 또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프로젝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패키지를 나누시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저처럼 이제 그 모듈 단위별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도 또 나누기도 하는데,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를 이렇게 한 개 만들어 놓고 컨트롤러를 잔뜩 보드 컨트롤러도 컨트롤러에 집어넣고 쟤도 컨트롤러야 쟤도 컨트롤러야 하면서 컨트롤러도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다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패키지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용이 막 섞이니까,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한 개의 모듈을 구별해서 가져오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관리에 대한 것은 이제 자바를 좀 보셔야 되겠지만, 자바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참고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패키지는 보통의 경우는 큰 거에서 작은 순으로 나누는데, 프로젝트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아, 적어, 뭐 별거 파일도 몇 개 없어 이러시면 이제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컨트롤러 한 개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자체가 그 실제적으로 org.죄락.org가 제일 큰 거고, 그다음 죄락이라는 회사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공장 자동화를 위했다, 그래서 오토매틱 매니팩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게 되면 그 밑으로 이제 다시 프로젝트가 더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큰 데서는 이제 도메인을 3개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스프링 프로젝트에서 지금 도메인을 기본적으로 3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쓰는 것부터 아주 복잡하고 큰 프로젝트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스프링 프레임워크요 지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쓰실 때 기본적으로 이제 도메인을 3개를 기본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만들 텐데요. 책 페이지는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스프링 프로젝트 생성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 가셔가지고요. 지금 STS 열었습니다. 열어서 패키지 익스플로러, 혹시 진행하시다가 이제 조금 못 따라오시거나 하시면 이제 시간을 더 달라고 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이제 누르시면 맨 처음에 할 때는 레가시 프로젝트가 보이시는데, 지금부터 이제 뉴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여기 그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가 보이실 거예요. 이 보인다는 얘기는 레가시 프로젝트를 만들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저게 안 보입니다. 저거는 이제 스프링 STS 스프링 툴 슈트에 해당되는 3.3.9.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게 들어가 있어요. 4.xx는 기본이 이제 그 스타터 프로젝트인데, 이게 부트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클릭하세요. 클릭해서 이제 그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를 만들 창이 열리게 되고요. 이때 창에서 프로젝트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죠. 프로젝트 이름은 여기서 보시면 EX00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31페이지 첫 번째 보시면 EX00 예제 00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환경 설정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서 이제 만들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원래 만약에 EX01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설정해 놓은 파일들은 전부 다 복사해서 가져가 가지고 이제 쓰는 걸로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폼.xml 같은 거 라이브러리를 다 등록했는데 새롭게 등록할 리는 없죠. 그래서 거기다 계속 추가해서 등록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스프링 레가시 프로젝트 종류 중에서도 저희가 그 이쪽에 보시면 스프링 MVC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MVC가 모델, 뷰, 컨트롤러.
모델 뷰 컨트롤러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클릭했더니 얘는 다운로드가 있어요. 다운로드인데 여기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템플릿인데 MVC 3.2.1에 맞춰서 이제 다운로드가 될 거다. 이 파일이 이렇게 돼 있으시죠? 네, 돼 있으면 이제 넥스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맨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다운로드를 얼마만큼 할 건데 이거를 이제 이만큼의 다운로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시겠습니까? 물어보게 되는데 다운로드 한다고 해야 넘어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겠다. 이렇게 넘어하시고 넘어오시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시면 이제 org 이렇게 써져 있죠. org 이제는 com.앱장이 아니고 org로 쓰셔야 돼요. 저희가 테스트나 연습을 위해서는 com.앱장으로 연습을 했는데 이 책에서 이제 그 개발하려는 프로젝트는 org.제락이라는 이제 회사의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org.제락은 잊지 말고 이제 그 쓸 때에 이제 계속 써주셔야 돼요. org.제락으로 이제 앞으로 설정도 하고 프로그램도 작성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 개를 쓰라니까 컨트롤러 썼어요. 컨트롤 써가지고 컨트롤러 부분이 있으면 홈, 이게 컨트롤러 클래스 이름이 홈 컨트롤러라고 생기잖아요. 걔네들이 컨트롤러 패키지에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러라고 썼어요. 됐죠?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누릅니다. 피니시 눌러가지고 하시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제 여기 보면 뭘 만들어서 뭘 썼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막 여기 프로레스 바가 막 지나가면서 다운로드가 라이브러리가 없으면 다운로드도 막 받고요. 그 다음에 빌드 하고요. 그 다음에 밸리데이팅 하고요. 이러시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고 그걸 가지고 다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드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밸리데이팅 하죠. 검사를 해서 제대로 잘 된 건지 안 건지 확인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되게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라이브러리를 다 다운로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가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다운로드를 어디에 해야 되냐? 이거 이제 하는 동안 잠깐 보시면 저희는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 유저스가 사용자인데 유저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그 중에 이제 자기 계정 저는 이제 웹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웹장 밑에 .m2라는 게 보입니다. .m2라는 게 보이시게 되고요. 여기 스프링에서는 메이븐이라는 이제 라이브러리 관리하는 놈을 쓰는데 얘가 폼.xml을 써가지고 그쪽에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퍼토리 저장소죠. 저장소에 해당되는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다운받아가지고 쓰는 건데요. 그 중에 org.spring framework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쓰고 있는 게 스프링 다시 컨텍스트라는 거를 이제 웹 MVC도 있고 스프링 컨텍스트라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써야 되니까 내용을 스프링 컨텍스트 보시면 여기 이제 폼.xml에서 썼던 라이브러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하고 쓰시면 3.1.1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EX00 밑으로 열어보시면 폼.xml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쪽에 이제 3.1.1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이 3.1.1이 세팅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아서 해주세요. 라고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레임 이쪽에서 3.1.1에 해당되는 이제 폴더 관계 생기고요. 릴리즈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이제 자라 파일이 생기죠. 이렇게 자라 파일이 생겨서 얘를 자동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이게 없으면 다운로드 받고요. 있으면 이걸 그대로 다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프로젝트를 만들면 새로 다운로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짧게 걸리고요. 이게 맨 처음에 할 때는 좀 길게 걸립니다. 다운로드도 해야 되고 밸리데이팅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셨죠. 예, 그래서 31페이지 보면 .m2 이름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은 이제 그 SS 스프링 관련된 거를 SRC 이제 프로젝트가 쭉 나오시는데 그 중에 이렇게 아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되는데 저희는 에러는 발생되지 않았어요. 현재
바이너리 경고만 한 게 나왔습니다. 경고나 에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스 탭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알려주는데 주로 이제 로그4j에 해당되는 이런 로그4j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자바 버전 현재 저희는 JDK 1.8을 사용하고 있는데 1.6이 세팅되어 있다. 제 로JRS 여기 지금 1.6으로 세팅되어 있죠. 세팅되어 있고 지금 이제 1.8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자바 버전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로그4j의 이제 그 DTD 파일의 위치 문제. 요게 이제 그 맨 처음에는 경고로 오류는 아니고 경고. 실행은 돼요. 실행은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경고를 해서 이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하면 이런 프로에스바가 막 지나가고 프로브럼스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를 잘 작성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3페이지 보면 스프링 버전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전 변경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버전 변경은 그 스프링 버전 변경은 저희가 이제 스프링 그 JDK 1.6을 쓰고 있는데 그 폴더 지금 자바 폴더 버전 변경하면서 자바 폴더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구성 폴더에 대한 설명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 자바는 src 메인 src 슬래시 메인 슬래시 자바라고 되어 있는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리소스 폴더라고 얘기하는데 그 리소스 폴더 아래다가 여기 이렇게 패키지와 자바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갑니다. 점 자바가 있죠. 자바 프로그램이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리소시스 그 밑에 src 메인의 리소시스는 자원이란 뜻으로 데이터 저장하는데 쓰는 거 주로 XML이나 뭐 프로퍼티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src 테스트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 직접 이렇게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거를 이제 운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일부를 테스팅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위 테스트를 할 때 이걸 쓴다라고 하십니다. 단위 테스트. 그래서 여기 테스트에다가 구성해서 여기다 코딩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비어 있죠. 현재 테스팅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어 있어야 맞습니다. 리소시스도 마찬가지. 테스팅하기 위한 리소시스입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테스트는 현재 건드리면 안 됩니다. 건드리지 않으시고 조만간 테스트도 만듭니다. 조만간. 그러니까 위치를 잘 보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JRE 라이브러리가 1.6이고요. 메이븐 디펜던시가 여기 폼.xml에서 써져 있는 여기 드라이버들이 설치되어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아주 쫙 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밑에 웹-nf 뷰스 아래 JSP를 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 아래 스프링 설정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게 나옵니다. 웹.xml 설정, 루트 컨텐츠.xml 설정, 그 다음에 서브릿 컨텐츠.xml 설정 이제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십니다. 이게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설정되어 있고요. 설명이 되어 있고요. 폼.xml이 이제 그 라이브러리 디펜던시에서 여기서는 메이븐이 사용한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그 빌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바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클립스에서 뭘 사용합니까? 라고 이제 시험 문제도 내고 제가 이제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제 엔트가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런 걸 씁니다. 엔트가 쓰는데 그 엔트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폼.xml 보시면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 메이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메이븐. 지금 이제 메이븐 플러그인스 되어 있는 게 메이븐 컴파일러 해가지고 메이븐을 선택을 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를 설정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엔트에서 지금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은 메이븐으로 옮겨간 겁니다. 메이븐이 이제 라이브러리도 관리를 해주고 이렇게 이제 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재조립을 해서 실행 가능하고 만들어주고 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메이븐입니다. 이 메이븐이 쓰는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폼.xml입니다. 데이터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 메이븐에 뭘로 이제 설정해 주세요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때 이제 메이븐에 할 때 이제 자바를 1.6으로 써달라고 이제 여기 세팅되어 있는 거죠. 자바 컨피그레이션 중에서 자바 1.6을 써주세요 라고 이제 설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이제 보시면서 지금 자바는 1.6으로 되어 있고 그 스프링은 3.11로 되어 있고 여기 보시니까 3.11로 되어 있고 3.11 되어 있고 여기 프로퍼티로 자바 버전이라고 썼는데 자바 다시 버전은 쓰지도 않았고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 프로퍼티를 이렇게 가지고 쓸 때 이렇게 쓰는구나. 요게 태그 이름입니다. 태그 이름입니다.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다시 버전이라는 게 태그 이름이에요. 여기 보시면 프로퍼티스 태그 이름 여기 있죠.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대시 버전. 요거를 이제 달러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 태그 이름을 쓰시면 여기 태그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값을 가져다가 여기다 세팅하게 돼 있어요. 세팅하게 돼 있어서 여기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3.1.1을 쓰는 거죠. 릴리즈. 근데 자바 버전은 이걸 안 썼어요. 이런 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이거 저자도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1.8 여기 소스에 1.6, 1.6 이거 돼 있는 걸 맞추기 위해서 달러 자바 다시 버전을 써야 된다는 거죠. 달러 중괄호 열고 자바 다시 버전. 요 태그 이름을 쓴다는 거죠. 달러 다음에 되시겠죠? 그 정도 확인해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폼.xml 중에서 이제 그 스프링 버전을 뭘로 할 거냐? 자바 버전하고 스프링 버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버전은 이제 5.0.7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그 5.0.7 버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있죠.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 12번째 줄입니다. 12번째 줄. 폼.xml의 12번째 줄. 12번째 줄인데요.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3.1.1로 되어 있는 거를 5.0.7로 좀 바꿔주세요. 7 됐죠? 그리고 저장합니다. 저장하시면 이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5.0.7 릴리즈 되어 있는 걸 막 다운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아마 다운로드 받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만든 테스트나 아니면 여기 이제 프로젝트에서 폼.xml을 이렇게 막 만들어서 했던 것 중에서 이 버전이 5.0.7 릴리즈입니다. 이 교재를 사용해서 이제 만들었던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버전이 똑같습니다. 버전이 아주 똑같다. 되시겠죠? 버전이 똑같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쓰게 되는데 35페이지 보시면 자바 버전 변경 돼 있는데 자바 버전이 JDK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 버전 1.6으로 되어 있죠. 여기 1.6 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저희는 이제 1.8을 세팅해서 쓰기 때문에 1.8로 쓸 겁니다. 1.8 그 교재에는 11로 되어 있는데 내 컴퓨터에 자바가 11이 설치되어 있으면 11로 쓰시면 됩니다. 11. 제 거는 이제 그 자바 JDK 1.8이 되어 있기 때문에 JDK 1.8을 썼는데 그 JDK 11이 설치되어 있는 사람은 JDK 11을 써라.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 거기 메이븐에서 소스 1.6 되어 있는 거를 자바 버전에 맞춰서 쓰세요. 자바 버전. 여기는 교재에서는 11로 고치세요. 이렇게 되는데 숫자 이제 11. 저희는 1.8이니까 1.8 이렇게 이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1.8을 위에다 써놨잖아요. 달러 중간에 열고 자바 다시 버전. 자, 이때 이제 자바 다시 버전. 이때 블랭크를 띄시면 안 됩니다. 블랭크. 그 달러 다음에 여기 중간 알고 중간 사이에 블랭크 띄시면 안 되고요. 여기도 블랭크 띄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달러 중간 알고 자바 다시 버전 절전이 아니라 버전 이렇게 쓰십니다. 자바 다시 버전은 태그 이름입니다. 태그 이름 이쪽에 프로퍼티 태그 이름 프로퍼티에 보시면 이게 자바 다시 버전 이렇게 써져 있죠. 써있고 요거 그대로 쓰십니다. 자바 다시 버전이라고. 요거 이제 복사해서 쓰시면 이제 오류는 없겠죠.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오류는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퍼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프로퍼티 형식으로 쓰는 거죠. 요게 지금 프로퍼티 형식으로 쓴 겁니다. 여기에 1.6 대신에 달러 중괄호 열고 자바 다시 버전 중괄호 닫고 이렇게 쓰는 거죠. 잘 썼죠? 자바 다시 버전이라고. 그 소스는 여러분들이 자바 개발할 때 그 텍스트로 개발하는 거는 1.8로 개발할 거고요. 타겟은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 그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자바 버전은 1.8이다. 이제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죠.
똑같이 맞춰져서 이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시면 프로퍼티나 이런 게 세팅하는 게 쭉 나오시게 되고요. 여기 JR리가 여기 JR리 부분은 1.8로 이렇게 변경된 거 아니라 1.6으로 계속 있습니다. 1.6으로 계속 있게 되는데, 이때 이제 36페이지 요까지 설정이 됐으면 이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앞선 눌러주십니다. 그제 매이분을 찾으세요. 맨 끝에서 둘렌, 일곱 번째네요. 매이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하세요. 업데이트 프로젝트 클릭하세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만들어놓은 EX00 선택해 주시고요. OK 눌러주세요. OK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요거대로 이제 프로레스만 막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그 폼.xml이 설정된 대로 다시 이제 다운로드 받을 게 있으면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설정할 게 설정하고요. 밸리데이팅 할 거 있으면 이제 검사할 거 있으면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스에 가보시면 이제 버전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싹 해결이 됐고요. 버전 문제가 아니라 로그4j에 해당되는 문제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로그4j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스프링 프로젝트를 개발할 스프링 버전과 자바 버전을 이제 설정을 해서 매칭을 시켜서 완성을 했습니다. 환경 설정에 해당되는 건 다 끝났구나 하시면 이제 그 프로젝트 바로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run on server, run as가 있는데 run on server를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실행해 볼 때는 브라우저를 어디다 보이게 할 것인지 윈도우 웹브라우저에 뭐 크롬 정도 선택하세요. 크롬. 자기가 잘 쓰는 이제 브라우저 선택하세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요거 돌릴 거는 그 프로젝트를 한 개 더 만들 거예요. 프로젝트를 한 개 더 만들어서 실행을 할 건데, 저희가 프로젝트 EX00니까 톰캣 프로젝트 한 개 더 만들게요. 서버스 가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다. 뉴 하신다. 서버 클릭한다. 네, 톰캣 9 서버고요. 이제 첫 번째는 로컬호스트고요. 이건 그냥 내비둬야 됩니다. 서버 네임은 톰캣 9 서버 @ 써있는데 지금 프로젝트가 EX00죠. EX00를 돌리기 위한 서버라. 넥스트 눌러주세요.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 EX00 보이시죠? EX00를 더블 클릭해서 이쪽으로 넣어라. 넣으시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자, 피니시 눌러주시고요. 서버에 대한 설정을 하셔야 되죠. 그냥 내비두면 포트 번호가 8080 포트라서 오라클이랑 충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저희는 이제 8080 포트를 안 쓰고 80번 포트를 쓸 거예요. 쓸 거고, 타임아웃 이제 얘가 돌다가 뭐 설정된 게 많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실행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45초가 그 스타트 될 때 45초가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톰캣 9 서버에 EX00의 서버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포트 번호 80번으로 바꿔주세요. 80. 타임아웃이 45초로 되어 있는데 45초가 넘어서 서버가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돼요. 그래서 180 정도로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3분 이내에 이제 스타트해라. 이렇게 된 거고요. 모듈스 가주세요. 모듈스 가시고, 컨트롤러, 이렇게 슬래시 컨트롤러 대신에 이제 그냥 슬래시로 해서 로컬호스트만 치면 실행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장해주세요. 컨트롤 S. 닫아주세요. 네. 됐고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요. 그 run as, run on server 클릭하시고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EX00 선택해 주시고요. next 또는 finish 눌러주시면 됩니다. next 이거다, finish. next 누르시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할까요? 넣으세요. 지금 이미 들어가 있고요. finish 누르시면 되죠. finish 누르면 이제 프로그레스가 막 지나가면서 여기 콘솔에 막
로우가 찍혀가면서 이런 게 처리되고 있어요 라는 거. D 파일 엔코딩 이거 나중에 이제 D 파일 다시 D 파일.점 엔코딩 이거로 UTF 파일 라고 쓴 것은 이제 저희가 그 INI 파일에다 집어넣은 건데 INI 파일을 읽어들여와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헬로 월드라고 보여주고 여기 서버의 시작 시간 서버의 시간이 이제 출력이 됩니다. 물음표가 나오는데 이건 한글입니다. 한글 깨지는 거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무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트 번호는 이제 80번 포트가 지금 돌았고요. 여기 있죠. HTTP NIO 80번 포트가 돌았고요. 매핑된 걸 보시면 매핑된 걸 보면 슬래시 여기 나옵니다. 맵드 나오면서 매핑이 되는데 핸들 매핑되어 게 있는데 슬래시 이건 이제 로컬호스트 슬래시입니다. 갯방식이고요. 갯방식으로 쓰면 로컬호스트만 이렇게 쓰시면 요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나와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시했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빠르게 할 때 한번 게시판 빠르게 개발할 때 테크노기랑 똑같은 내용이죠.